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갈수기가 이어지고 지금처럼 물을 펑펑 쓸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요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제한급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주부 김경숙 씨는 10년째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500ml 생수병 2개를 넣어 사용하고 있고 양치질을 할 때는 개인 컵을 이용합니다. 설거지와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설거지도 모아서 하고요. 양변기도 페트병을 넣고 들숨 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는 물을 아끼기 위해 모든 샤워 시설을 절수용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시로 순찰하며 물 사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도 밸브 잠그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고 새고 있는 물을 갖다가 잠그고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보일러실 기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하지만 이처럼 물 전략을 실천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공급되는 50만 톤의 물 가운데 68%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무려 337리터의 물을 쓰는 셈입니다. 2리터 물병을 기준으로 170개 가까이 쓰는 건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하루에 2리터 물병 670여 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 있는 공장과 기업, 공공기관 등 다량 급수처 27곳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한 달에 쓰는 물의 양은 28만 7천 톤으로 하루에 10,000톤 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공장과 대학, 주류회사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물을 사용한다면 동복댐은 4개월, 주안댐은 6개월 정도만 광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예고돼 있긴 하지만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수도 본부는 물을 아껴 쓰면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히는 등 보육지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갈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 속 물 전략 실천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처럼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극심합니다. 한창 파종이 이루어진 고흥의 양파밭이 뿌릴 물이 부족해 허옇게 말라버리는가 하면 유자 또한 제대로 크지 못해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파종이 마무리된 고흥의 한 양파밭이 허옇게 말라 있습니다. 양파 모종이 자라는 시기를 맞아 바쁘게 물을 뿌려야 할 스프링클러도 멈춰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과 웅덩이가 말라버려 뿌릴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여간 고흥에 내린 비는 191mm,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양파 모종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극심한 가을 가뭄의 고흥군은 레미콘 차량까지 동원해 인공 웅덩이까지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보니 농민들은 작황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줄 수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심각한 단계를 지나서 아주 위기 상태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유자는 이미 가뭄 피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뭄과 유자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과일이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평년보다 떨어진 수확량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과일이 커질 때 지금 한 45일간 비다운 비가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 굵기가 조금 왜소하다는 거. 따가운 가을 햇볕 아래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방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03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관광 성수기였던 지난 7, 8월 사이 28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매일경제와 신한카드의 빅데이터로 본 휴가 지도 분석 결과 2019년과 비교해 올해 7월 여수를 차지한 20대가 36.3%, 30대가 28.1% 증가해 젊은 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시작해 총 11,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줄어드는 인구에 비해서 과잉 공급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소호동 일대 소재지구 3,000세대가 넘는 택지 개발이 한창입니다. 인구 13,000여 명을 수용하는 중림리 대규모 택지 개발은 오는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만흥지구까지 더하면 현재 3곳에서 택지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모두 개발할 경우 여수 인구의 10분의 1인 2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수시 인구가 해마다 2,000명 이상 주는 등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 내 인구 이동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택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높은데 지금도 텅텅 비어 있는 아파트들을 다 놔두고 주택 공급에 앞서 인구 유입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근 친대지구나 광양지구로 빠져나가 인구 감소의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11,000세대의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과잉 공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공동화 현상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여수시 미분양 주택은 212세대. 지난달 분양한 지역의 한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87%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주택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수산 분야의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 관련해 전남도가 정부에 인상률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육상,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농사용 을 전기요금이 30% 이상 인상돼 양식 어가와 수산물 가공업체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인상률을 13.8%로 조정하고 인상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16%, 교육용 13%, 일반용은 12%가 인상됐지만 수산 분야에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36%나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에 이어서 국가해양정원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북유럽의 북해에 연한 와덴해를 그 모델로 삼고 순천시가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갯벌 보전과 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서북부의 랑어욱은 인구 1,800명의 작은 섬이지만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독일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주 수입원의 대부분은 갯벌 생태 관광입니다. 때문에 이 섬에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고 마차나 자전거, 전동 카트만 있을 뿐 항구에서 시가지까지는 배 시간에 맞춰 무료 관광 열차가 다닙니다. 갯벌 복원과 탄소 제로 실천으로 1년 내내 관광객이 줄을 잇는 활기찬 섬입니다. The best way to live is if all the people protect their own nature. We have to protect it, and so hands on and go together that we can live there. 네덜란드 북부의 텍셀은 섬 대부분이 자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역시 갯벌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 산업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이곳 텍셀과 랑어욱 같은 50여 개의 섬들이 와덴해를 병품처럼 감싸 안아 말 그대로 갯벌 정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덴해 갯벌은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고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최고의 갯벌 관광지입니다. The guiding principle is to achieve as far as possible a natural and sustainable ecosystem in which natural processes proceed. And so to achieve a natural and sustainable ecosystem. So ecology is on top.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이 같은 갯벌 관리 체계와 역간척의 노력, 생태 관광의 모델을 연계해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간척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노하우를 가져다가 우리에 적용했을 때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참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개발의 상처를 자연으로 치유한 와대내의 교훈을 어떻게 순천만과 국가정원에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풍력 발전이 갈수록 대형화, 단지화되고 있습니다. 무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기가 건설돼 상업 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거대한 풍력 발전기 4기가 세워졌습니다. 터빈 높이가 127m, 브레이드 즉 날개까지 포함하면 200m를 넘습니다. 한 기당 최대 발전 용량은 5메가와트. 가동 중인 국내 육상 풍력 발전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시설 용량은 18메가로 육상 풍력 중 현재 가장 큰 발전 용량을 가진 기종으로서 도심 기준 약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이 풍력 발전기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풍력 발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해역에는 이보다 2배가량 큰 1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800여 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중에서 4.5기가와트 중에서 지금 개통이 확보된 1기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해서 착공이 연차적으로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풍력발전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346메가와트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육상과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남이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낙찰가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산단 입주업체 본사에 대한 여수시 이전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여수 산단 내 297개 입주 기업 가운데 본사를 여수에 둔 회사가 남해화학 등 2곳뿐이라며 산단 입주 기업 본사의 여수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